네, 반갑습니다. 그냥 시간 좀 덜 됐는데 시작하죠. 뭐 이미 상관없으니까요. 혹시 뭐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계세요? 뭐 파세요? 신발? 예.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뭐 파셔요? 에코백. 아 예. 혹시 해외에 팔아 본 적 있는 분 계세요? 하여간 이제 뭐 어디로 파셔요? 채널을? 아마존? 저희는 이제 어류기리하고 포장품이 결합된 제품인데 전 유럽하고 아세이하고 한 60개 정도.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티쿤에서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 팔지 말고 해외에 팔자는 거죠. 근데 이미 성과가 충분히 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 안 나오지? 지금 이게 실시간 통계예요. 현재 2시 10분 현재 511만 N을 팔았어요. 511만 N이에요. 우리는 해외에 파니까 전부 일본에는 N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100만 원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뭘 팔았나 볼까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오늘 판 거는 이거는 스티커 팔았대요. 스티커. 오늘 현재까지는 스티커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두 번째는 이건 종이컵이에요. 컵이에요. 컵. 일본의 컵 하는 거예요. 컵 지금 700만 원어치 팔렸어요. 명함, 현수막, 테이프. 우리가 이제 뭐 택배 박스 보낼 때 테이핑 하잖아요. 그 테이프, 로고 인쇄 테이프. 그 다음에 롤실, 그러니까 로타리 방식으로 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장 한 장 하는 실이고 이거는 두르륵 돌아가는 실. 그 실. 그다음에 일본어 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름 넣어서 파는 안경 닦기죠. 이거 안경 닦기 팔렸다는 거고 이거는 리본이고 이건 공기 간판. 이렇게 팔린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체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쇄물이에요. 오늘까지 56억 엔 팔았어요. 56억 엔. 명함 스티커만 56억 엔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기간판이에요. 공기간판. 공기간판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거 많이 보신 거죠? 공기간판. 이게 공기간판이에요. 이거를 지금 오늘까지 14억 원어치 팔았다는 거고요. 현수막, 비닐봉투에 인쇄해 주는 거. 별게 아니에요. 이거 비닐봉투에 인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마트 뭐 이렇게 이거를 파는 거예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셔도 돼요. 뭐 이제 학습해도 아닌데요. 이거는 컵이에요. 컵. 그냥 컵이에요. 컵. 이런 컵. 컵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컵 이번 달에 얼마 팔았을까요? 자, 컵. 지난달에 1억 원 팔고 이번 달에 오늘이 영업시간으로 따지면 54%가 지나간 시점이거든요. 이번 달에 일본 영업으로 9,200만 원치 팔았어요. 1억 5천만 원 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컵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가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이면은 손익분기점이 넘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3천만 원이면 7월까지 2억 1천만 원 팔면 월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1천만 원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 14개인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전부 티쿤을 이용해서 팔았어요. 티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일본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 카페24 거의 대부분 아시죠? 카페24 다 아시죠? 카페24는 국내에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티쿤은 국내가 아니라 카페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페24랑. 해외에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카페24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페24를 이용하면 카페24가 제공하는 시스템 안에서 쇼핑몰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티쿤 안에서 쇼핑몰을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티쿤으로 할 수 없는 쇼핑몰도 많죠. 예를 들면 앨범 안 되잖아요. 맞춤 와이셔츠는 안 되잖아요. 왜냐? 그런 주문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신이 직접 만든 쇼핑몰을 가지고 일본에 팔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숨어있는 쇼핑몰 중에서 하나가 지금 월 5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요. 그럼 지금 몇 개였죠? 16개인가? 하여간 한 17개 정도가 월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티쿤 대단한 것 아닙니까? 3천만 원 이상 올리면요. 일단 흑자는 아니에요. 대체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돼야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은 흑자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내가 3천만 원까지만 올렸으면 7천만 원 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갔으면 우리는 안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개, 17개 회사가 이미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성과들을 이제 약간 한눈에 잠깐 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전체예요. 티쿤 전체의 성장표고 이거는 명함만 떼서 보는 거예요. 한때 아주 고단한 시절이 있었지만 다시 정비해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실사출력 스티커예요. 현수막도 고전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상향이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경쟁사가 없어요. 일본에 물건을 파는 해외 판매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뛰는 거예요. 우리 혼자 뛰니까 못 이기면은 다리가 부러졌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죠. 다. 경쟁력이 있는데 경쟁사가 없으면 못 이길 리가 없다. 근데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경쟁력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명함 하나를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나는 980엔에 팔 수 있는데도 못 판다. 어떤 경우일까요?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냐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10,000원에 팔아야 돼. 제조 원가 떼오는 게. 나는 5,000원에도 팔 수 있어. 그런데도 싸워서 진다고요? 그런 분은 장사하면 안 돼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셔라. 이미 통계 다 보여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어떻게 열어요? 왜 자꾸 숨지? 얘는? 안 열었나? 바탕화면 가봐요. 바탕화면에 이거 열어줘. 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티쿤이 이제 티쿤 방식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티쿤 방식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해외에 팔 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이론이 나온 게 없어요. 하나는 역직구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라고 하는 게 역직구예요. 근데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서독 가서 안 사잖아요. 우리도 폴란드 가서 안 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사죠?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예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한국에 오더라도 우리 사이트까지 언제 오겠어요?
우리 사이트 알리지도 못하는데 와도 골치 아프다니까요. 와서 폴란드까지 보내달라 그러면 여러분 보내줄 자신 있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이거는 애시당초 성립될 수 없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해외 쇼핑몰 입점, 아마존이 대안이에요. 아마존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 이유는 아마존은 DB를 주지 않아요. 고객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고요. 고객 데이터를 주면은 자기 쇼핑몰로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방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소통하고 메일 보낸다 그러더라도 메일 주소는 고객 메일 주소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뭐 내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냐고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없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돈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티쿤이 추천하는 이 성공 사례들은 전부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입니다.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이라서 티쿤 방식은 그 나라 토종 사이트하고 아예 구별이 안 돼요. 우리를 이용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일본 사이트하고 아예 구분이 안 돼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했을 때 티쿤을 이용해서 나간 사이트를 봤을 때 이게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기 아니야? 너들 그럴 수 있어? 그거는 현지화했다는 거지 사기친 건 아니에요. 그죠? 파는 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팔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 수입업자가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티쿤을 이용해서 파는 사이트 중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죠. 우리가 이제 보드린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책임은 아니에요. 패션 사이트를 만들고 회사 소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면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뢰감을 주겠어요? 여기는 지금 일본에서 여기서 물건을 사다 또 팔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이 회사 소개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면 뭐가 사고 싶겠냐고요. 우리 회사 끝내주는 회사예요 하는 정말 회사 소개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정말 못하세요. 너무 못하세요. 근데 이게 하여간 어쨌든 눌렀어요. 일본 고객이 뭐 일본 대표는 일본 대표고 뭐 회사도 전부 다 도쿄, 오사카에 다 있고 그리고 뭐를 누를 수 있을까요? 에어간판을 사러 왔어요. 왔더니 진짜 이건 우리가 직영하는데도 이 모양인 거예요. 근데 정말 세심하지 않아요. 장사는 진짜 세심해야 되거든요. 회사 소개 하나도 딱 눌러봤을 때 와!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지만 장사가 되는 건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파는 거는 일본에 없어. 에어간판이.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팔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일본 오사카에도 사무실 있고 동경에도 사무실 있잖아요. 전화하려고 050 치니까 일본 전화거든요. 일본에서 손님이 050으로 전화하면 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일본인을 채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인이 전화 받았어요. 이걸 보고 한국에서 운영할 거라고는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지화를 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품도 다 오사카에서 받아주지. 욕하고 싶잖아요. 클레임 났을 때. 욕하고 싶은데 일본어로 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막 욕하고 야, 너 좀 와 그랬더니 그래 갈게.
진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사에서. 그래서 현지화에 성공한 게 현지화 직판이고 이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된 거죠.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내는 물건은 이송장을 붙여서 보내요. 손님은 이송장을 받아요. DHL이 아니라. 이게 일본 사가와 송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가와 송장을 우리가 미리 다 가지고 와서 티쿤 이용사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출력을 이걸로 해서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에 도착시키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일본 손님한테까지 배송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제도 일본 결제 서비스를 붙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하면서 이용하는 모든 결제 수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이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용사가 있어요. 이용사가 있고 우리가 일본에 아도프린트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법인이 있어요. 이 모든 사이트는 일본에 있는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프린트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도프린트가 고객하고 계약하고 아도프린트가 택배사랑 계약하고 아도프린트가 결제 대행사랑 계약이 있기 때문에 손님은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50몇 개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건을 아도프린트가 이용사에 수입하고 이용사는 수출해서 여기서 통관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은 이게 통관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일본에서 산 건데요,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에서 30분만 더 가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4시에 간 게 내일 일본 손님 손에 거의 다 되들어가요. 물론 뭐 북해도 홋카이도 먼 데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일본 안에서 보내도 똑같잖아요. 조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 다 들어갑니다. 내일까지 다 들어가고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는 아니 그 서류로만 통과해요. 요즘은 하도 오래 하면은 서류로만 통과시키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검사하긴 해요. 근데 일본에 하루에 물건이 들어가는 물건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일본 세관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11시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면서 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통관 서류로 하니까.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만 제대로 작성해 줘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할 때는 렌트겐 검사하는 거예요. 택배 박스가 실렸어 이렇게 신고했잖아요. 우리 거기 공항 검색하면 렌트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야 이게 택배 박스 아닌 게 들어가 있어. 이럴 때 문제를 삼는 거지 문제 안 삼는단 말이에요. 항상 정직하게 하면 법을 딱딱 지키니까. 그래서 이건 좀 틀린데요. 대략해서 1kg을 한국에서 일본에 보내는데 항공운송료와 일례 배송료를 합쳐서 1kg에 600엔이면 보낼 수 있어요. 이건 티쿤만 할 수 있어요. 티쿤 분량이 하도 많으니까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00엔에 일본 손님한테 보내는데 일본 손님한테 송료 500엔은 미리 받아요. 한국도 똑같잖아요. 물건값 35,000엔에 송료 2,500원 여러분 내시잖아요. 일본도 똑같단 말이에요. 3,500엔에 500엔은 내세요. 500엔 받아서 100원 더 보태서 보내면 일본 손님한테까지 도착을 해요. 그 시간이 28시간. 뭐 28시간이니까 일본 손님은 못 느낍니다. 근데 그것도 비행기로 보내기 힘들다 그러면 배편으로 보내도 3일이면 다 일본 손님한테 발송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1,000원 더 낸다는 거예요? 네? 보낼 때 1,000원 더 낸다는 거예요? 1kg짜리. 근데 10kg짜리 얼마인가요? 10kg짜리는 2,630엔이네요. 1kg 안 됐죠? 1kg 안 되면은 0.5g, 0.500g, 여름 옷 이런 건 500g이거든요. 근데 박싱을 하기 때문에 대충 1kg라고 잡으셔요. 그럼 600엔. 저희가 물류 비용이 1,000원 더. 1,000원.
근데 일본 사람은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380엔에 보내요. 500엔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가기 때문에 한 3,000원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부피에 대한 건 없나요? 부피가 많이 나오는 거는 배로 보내면 돼요. 배는 1cbm이라는 개념을 써요. 1세제곱미터. 그거는 22만 원 책정하면 되는데 1세제곱미터는 꽤 커요. 거기서 막 집어넣으면은 표도 안 나고 지금 부피 말씀하실 정도 물건은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배편 운송료가 부담이 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런 거. 싼 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뭐 아까 말했던 뭐 특이한 주방 용기 같은 거. 주방 용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CBM 계산하는 거죠. 22만 원이야. 그래서 CBM당 24만 원이네요. 그 1cbm 몇 cbm이 들어가냐? 그럼 이거 하나 보낼 때 얼마다? 그러면 물건값에다가 송료 계산해 봐서 남겠다 그러면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남는 경우는 미리 일본 창고에다가 재고 갖다 놓고 팔면 돼요. 별 문제 없잖아요. 일본 창고비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창고 운영하는데 뭐 일본에 창고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택배 박스를 처음 팔았단 말이에요. 택배 박스 재고를 일본에 다 갖다 놓고 팔았어요. 장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팔 수 없는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티쿤하고 했을 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티쿤이 해주는 일은 쇼핑몰을 제공해줘요. 뭐냐면은 카페24가 쇼핑몰 제공하듯이 쇼핑몰을 제공해줘요. 카페24에서 쇼핑몰 제공해준다고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쇼핑몰만 제공해주고 꾸미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카페24도.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쇼핑몰은 제공해주는데 상품 등록하고 컨텐츠 구축 등은 알아서 하셔라. 해외 배송은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 팔리면은 송장 붙여가지고 신정동 우리 물류센터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일본에 보내는 건 우리가 해요. 일본 모든 결제 수단 제공. 여러분께서 이거 하시려면 돈 무더기로 들어갑니다. 해주지도 않아요.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주고요. 창고 운영해 줍니다. 이거 그 자료 다 올려놓은 거니까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뭐 손만 아파요. 영업 지원, 오프라인 영업 지원 티쿤에서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사면서 사람들이 그냥 클릭 안 한단 말이에요. 와서 보자, 싸게 해달라 막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오사카에도 사무실이 있고 동경에도 영업 사원이 있으니까 나가서 만나줘요. 공짜로 만나줘요. 왜냐? 우린 수수료 받으니까 우린 그런 거 열심히 해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영업 지원해주고 일본의 광고 어떻게 맨날 이제 광고 어떻게 물으시잖아요. 한국에서는 쇼핑몰 광고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에 검색어 광고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배너 교환하기도 하죠. SEO라는 기법 쓰기도 하지. 뭐 여러 가지 광고 기법이 있는데 이거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대상만 네이버에 광고할 걸 구글에 광고하는 거고 다음에 광고할 걸 야후에 광고하는 것뿐이지 기법은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광고 어떻게 해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요. 너무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상품 광고할 때 네이버에 하는구나 알면은 일본 구글에 하면 되는구나. 한국에서도 유튜브 마케팅 하는구나. 일본에서도 유튜브 마케팅 하는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광고 홍보 마케팅 교육과 지원을 해드리고요. 소소한 거 뭐 가격 책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조언은 해드려요. 조언은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용사는 홈페이지에 상품 등록하고 디자인은 직접 하시는 거죠. 광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해달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고는 정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대충 해주지 열심히 하겠어요? 돈 준다고 해도 대충 해줘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정성껏 하시면 돼요. 나 일본어 몰라요. 그래서 일본인 채용하라는 거예요. 저도 일본어 모르거든요, 지금도. 근데 일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직원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서 고객 응대도 직접 하셔요. 일본 인터넷폰 드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일본인 채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 다 해드렸고요. 하여간 조심해야 될 거는 왜 실패하느냐. 하여간 안 되는 물건을 팔면 실패합니다. 그거는 뭐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오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경쟁력 없는 상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도 없는 물건 못 팔아요. 이런 거 말고는 일단 경쟁력이 있고, 그죠?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고. 근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쳐보면 다 나와요, 그죠? 파는 거 많은 거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수소물 발생기 수요 없어요. 청바지 수요 많아요. 컵 수요 많아요. 이런 거 모르겠냐고요.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착각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뭐 그런 건 안 팔리는 거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팔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 못 팔면 동남아에 팔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전자상거래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전자상거래업이 오프라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전자상거래업은 누가 손님을 몰아주지 않아요. 내가 일일이 손님을 다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흑자를 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 손님이 최소한 10,000명은 돼야 여기에서 단골이 형성되고 새 손님이 와서 또 단골 형성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000명 어디 가서 모으겠어요? 여러분 못 모으세요. 10,000명 모으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든 거죠. 손님을 10,000명 모으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에드폴리 한 달에 129명, 보드린 116명 이 정도 모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00명 언제 모으시겠어요? 근데 누가 대신 모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해외 직관하려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해외 직관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흑자를 내려면 적어도 2년 반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모으는 시간. 그럼 손님 모으는 동안 돈 안 써요? 다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외 직관업은. 근데 해외 직관은 시작할 때 적어도 3명은 기본 인원이에요. 총 지휘자, CEO겠죠. 그 다음에 웹 디자이너, 원어민자, 이 3명이 한 팀이 돼서 운영을 해야 돼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나 혼자 쇼핑몰을 운영해서 성공했어요. 쇼핑몰을 성공한 사람 자체가 원래 드물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 쇼핑몰 운영해서 성공했다는 경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런 사람이 우리의 롤 모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내든 해외든 쇼핑몰을 만들어서 흑자를 내는 데까지는 적어도 1년 반이 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2억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거를 일단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깎아드린 거거든요. 2억도. 2억으로 사실 안 돼요. 한 3, 4억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건 제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우리가 항의를 하러 가야 돼. 야, 창업자금 쓸데없는데 주지 말고 이것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돈이 들어간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 3명이 독립된 팀을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사업하면서 부업처럼 해서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돼도 뭐 상관없겠, 저하고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골치 아파. 나는 뭐 대충 공부했는데도 서울대 들어갔어. 이런 사람 진짜 우리 롤 모델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해야 좀 뭐 인서울 할 수 있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 대충 했는데 누가 투자해서 나 대박 났어. 이게 무슨 우리 롤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 2, 3년 걸려서 겨우 흑자 낸다. 이게 정상이다. 그 짓을 왜 하냐? 2, 3년 걸려서 2억, 3억 내서 흑자 날 걸 왜 하냐? 해외 직판은 꼭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이 통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출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 3억을 투자해서 2년 반, 3년에 흑자 나면은 정말 어쩌면 이제 세상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일보다 생명력이 긴 게 전자상거래업이라는 거죠.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를 안 해도 되는 분은 전자상거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사도 안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고시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편하고 뭐 교사하고 공무원 하는 게 편한데 이 장사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장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리기도 하잖아요. 장사할 거면 해외 직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해외 직판은 해보면 이런 통계가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되지만 이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이 떨어진 적은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가 언제? 5월이에요. 5월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신왕이 즉위했잖아요. 세왕이 즉위하니까 안 쓰고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때 휙 내려간 거 말고는 요번 달은 오늘이 7월 18일이잖아요. 한 이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해외 직판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저는 이제 흑자가 났어요. 그전에도 흑자 많이 났는데 이 플랫폼 만드느라고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이제 흑자가 났는데 아니 솔직히 정말 세상 편한 게 이 짓 같아요. 뭐냐면 뭐 아니 고객이 오라 그래. 뭐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고객이 뭐 일본에 다 있고 또 일본 고객도 큰 손이 없어요. 큰 손. 왜냐하면 우리 고객이 30만 명이거든요. 상위 10% 날아가도 매출에 그다지 큰 영향 없어요. 뭐 손님이 오라 소리도 안 해. 뭐 자고 있는 동안도 사가. 뭐 휴일 날도 사가. 아침에 눈 뜨면 이미 한 700만 원어치 팔려 있어. 뭐 매출은 계속 올라가. 이 짓을 왜 안 하냐. 저는 진짜 이거보다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왕 사업하실 거면 하셔라. 그리고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진짜 해외 직판 하시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제가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쪽은 어디 하는 데가 있어요? 의류? 의료. 의료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처럼 한국에서 일본에 전 세계에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50개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2억에서 4억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 하겠다는 사람은 좀 있지만 의료 없어요. 의료 관련 잘 모르겠어요. 의료 기기 하시면 되죠. 경쟁력만 있으면. 인증 문제 때문에. 인증받으면 돼요. 인증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극히 평이한 답변을 듣지만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증받아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주면 인증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거는 아주 오픈몰인데 의료기기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몰? 네, 전문몰. 전문몰인데 전부 다 전문몰이에요. 이거는 보세요. 종이컵은 독립된 에드컵이라는 사이트예요. 자기몰이에요. 자기몰. 오픈마켓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몰이에요. 자, 비닐봉투는 에드컵이라는 주소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에드폴리라는 자기 사이트예요. 의료기기를 파는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해외에 판매하는 거예요. 인증이 어려워. 유럽 쪽은 갖고 계세요? 유럽 쪽 우리는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놨어요. 유럽에도 하겠다고 확실하게만 얘기해 주면 한 달 안에 열어 드릴 수는 있어요. 어느 나라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열어요. 광고가 제일 어렵겠는데요. 광고는 한국에서 어려운데요. 방법 자체는 한국에서 광고하는 거나 일본에서 광고하는 거나 미국에서 광고하는 거나 기법은 똑같아요. 똑같아.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구글 검색어 광고를 했네요. 구글 검색어 광고. 여기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는 이 경우는 아도프린트가 이미 일본에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프린트라고 직접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야후에 광고했네요. 야후. 크라이티오는 뭐예요? 저도 잘 모르는 하여간 이런 교환 광고 같아요. 트위터 광고했고요. 아메바 광고했고 이메일 광고했고 여기 더 많네요. 이런 광고 채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런 광고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다 끝났죠. 왜냐하면 이 밑엔 다 합쳐봤자 뭐 2%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보니까 구글 리스팅으로 들어온 사람이 27%. 그냥 티쿤이라고 치고 애드프린트라고 치고 들어간 사람이 27%, 야후 19%, 이메일, SEO 5.3% 이런 광고 채널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이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죠. 그럼 SEO랑 키워드도 다 잡아주는 잡아주진 않아요. 잡는 법을 알려줘요. 법을. 예,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의만 있으면요.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SEO라고 치면 방법이 넘치도록 나와요. 그런 것처럼 기본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우리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경험을 나눠는 드리죠. 우리 경험을 이제 전해는 드리는데 우리가 아주 훌륭한 마케터는 못 돼요. 잘 못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고 이제 여건이 되면 이제 우리도 계속 개발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SEO로 들어온 사람이 5.3%밖에 없잖아요. 검색어 광고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광고하는데. 그래도 SEO를 만들어놔야지 장기적으로. 맞아요. 하시면 돼요. 그거는 한국에서 SEO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일본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일본도 한국처럼 똑같아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계속 하셔요. 시간도 많은데요. 저희 회사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산목회화 제품이긴 한데요. 약간 리칸하고 화장품하고 결합된 중간 제품. 한국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화장품을 보는데 일본에서는 약간 거기에 보면은 의료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인가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에다가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고 해외 직구하자고 지금 회사를 지금 삼성동에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사이트를 자기네 사이트를 만드는 거다 직구 사이트에 돌아가는 게 결제라든가 배송이라든가 그런 상품의 대표가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화장품을 티쿤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좀 이분한테 이거 들으면 좀 죄송한데 정말 잘 못하셔요. 그래서 보여주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못하셔서. 하이밀 화장품 사이트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제는 일본 결제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보통의 경우는 이용사가 아도프린트에 수출하고 여기서 수입해서 판매했잖아요. 화장품, 칼라 렌즈, 건강식품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증을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직접 고객에게 팔아버려요. 다만 티쿤이 일본 결제를 다 붙여놨고 배송 루트도 다 같이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다른 사이트와 달리 회사 소개가 약간 달라요. 아예 흐리게 안 보이게 해버렸나? 이거 아닌데. 하여간 이거는 판매자는 회사 속이 어디 나와요? 이게 진짜 못 만들죠? 아우, 좀 답답한데. 잘 못 알아보게 해놨네. 본 사이트는 한국에 있는 티쿤 글로벌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본 사이트는 티쿤 글로벌이 운영하고 본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개인 수입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향수를 주문하면은 따로 인증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최종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인증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티쿤을 이용하면은 어쨌든 일본 결제를 붙여주고 반품도 일본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송료도 그 배송료도 싸고 무조건 유리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팔 수 있어요. 이미 이 서비스도 우리가 2년 동안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상품. 제조자들의 마인드는 내 걸 파는데 너무 급급한 거예요. 내 걸로는 못 팔아요. 그냥 전문몰을 만들어야지 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대상으로서 하는 B2C만 된다. 예, 이거는 철저히 B2C입니다. 예. 근데 B2B 정도를 하려면 인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받은 상태면 거기서 그냥 B2C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화장품은 인증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종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을 본인 스스로 받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한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B2C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나 인증 다 받을게 하면은 인증 받은 상태에서 B2B 또는 B2C를 하면 된다는 거죠. 티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 업체들 중에 원단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 그 사이트 좀 보여주실래요? 리얼 F 됐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은데 JP에서 JP 이 사이트 네. 이 사이트가 저게 저것도 좀 전문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게 잘 될 수 있다고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잘된 걸. 그러니까 전문 몰만 되는 거예요. 지금 종합몰이 아니라 에드컵도 조금 전에 보다시피 컵만 팔아요. 컵. 이러니까 팔리는 거지 종합몰로 해서는 팔기 정말 힘들어요. 진짜 극단적인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애드 파일이 5천만 원 넘었잖아요. 흑자거든요, 무조건. 원단 아니, 보셔요. 뭘 파냐면은 포켓 폴더와 클리어 파일 달랑 2개 팔아요. 근데도 5천만 원 넘어서 흑자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이런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비유해서 얘기하면 잡코리아가 장사가 되고요. 멜론이 장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이 큰 세계에서는 철저히 좁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 원단 사이트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팔고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좀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잘 모르는데 디자인 선택을 할 거예요. 디자인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을 찾아서 이 디자인으로 원단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염색해서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모든 정보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이버 카페에서 전상점 분양 누르면 리얼 패브릭 대표가 쓴 글이 있어요. 리얼 패브릭과 유사 상품은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리얼 패브릭 상품 설명회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 아까 화장품은 비추천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아니 기능을 인정받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얘네께 좋은지 안 좋은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또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아이템인데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나마 건강식품보단 나아요. 화장품을 갖고 성공한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화장품 완전히 화장품 전문몰을 만들어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화장품 전문몰을 만드시라. 만약에 그 제품이 네. 뭐 한두 가지다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제품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철저히 도매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역할만 하셔야지 그걸 갖고 B2C를 만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딱 그것만 찍어서 들어오는 고객이면 팔 수 있겠죠. 그렇다면 브랜드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아가서 파는 사람을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누가 그렇게 그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확보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고객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브랜딩 작업,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공급자 역할을 하셔요. 공급자. 도매업을 하셔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은 유통자들이 잘해요. 유통하는 사람이 잘하지 제조자는 정말 못해요. 또 제조자는 유통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자하고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팔까를 나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상품이 좋다는 얘기만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어떻게 팔까를 갖고 얘기해봐요. 그럼 요 최근에 이걸 좀 개선했거든요. 그거 개선 알았다니까요. 그 얘기 하지만 또 해. 정말 제조자 마인드는 판매에 너무 안 좋아요. 그 판매자들은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관심 없거든요. 싸고 좋아? 살 사람 있어? 그럼 나 팔 수 있어. 아니 보험 파는 사람이 자동차 못 팔겠냐고요. 제품은 그냥 가성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조자들은 계속 내 거 좋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A라는 걸 갖고 저한테 한참 설명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또 B를 꺼내.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근데 유통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트가 무슨 특별한 상품을 팔지 않잖아요. 그냥 파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화장품도 일본 화장품, 한국 화장품, 독일 화장품 다 갖다 놓고 팔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전자상거래업이라는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만 그래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고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본다는 것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하셔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업체는 있나요? 없어요. 해보신 적은 있어요? 우리는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지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거 갖고 계세요? 홍삼? 홍삼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여간 이제 뭐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거죠. 홍삼이라는 제품 자체도. 홍삼이면 중국에 파는 게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가시오와피로 만든 뭐 이런 게 진짜 해먹기 힘든 거예요. 가시오와피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쪽에 캐나다 가면은 능이버섯 막 무더기로 난대요. 근데 아무도 안 캐간대. 그런 것처럼 먹는 게 다르다. 왜 안 캐가요? 캐나다 사람들 입맛하고 안 맞는데요. 그게 그런 거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고추장 뭐 누가 먹겠어요? 한국 사람이나 먹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홍사모님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100세 시대에 갖고 이런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는데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건강식품을 먹어요. 자기들 건강식품.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청국장 먹지만 일본 사람은 낫도 먹는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다 높아요. 그리고 건강식품은요, 한국 걸 동남아로 팔아야지 한국 걸 일본에 파는 건 손해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미국 거 먹잖아요. 건강식품은. 그래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야 되는 아이템 중에 전형이 그런 건강식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너무 많이 파셔가지고 오시면은 이제 제 얘기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그 일본 말고 영어 다 된다고요. 다 돼요.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루트는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되고 온라인도 다 되겠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본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질 않고 있는 것 뿐이고 처음으로 나온 회사가 구니스예요. 구니스. 예를 들어서 이런 아동용품을 태국에 직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열어는 드린다는 거예요. 저기 다른 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 요금이 어떻게 이게 좀 중요하니까 여기 배송요금 나오는데요. 국가별 티쿤이 제공하는 운송료. 한국 티쿤 물류센터에서 중국 상해에 법인까지는 6영업일일 때는 3,000원, 3영업일일 때는 5,100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상해에서 중국 내륙 운송료는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 된다고 했는데 미국이나 만약에 홍콩을 한다고 하면 네, 일본 지금 저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이 티콘에서 관리가 네. 된다는 얘기인가요? 됩니다. 대표는 지금 일본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본이 워낙 많으니까 일본을 갖고 얘기하는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우리 협력사가 이미 있어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해보고라도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일본은 에드프린트랑의 그 기업 프린트가 현지화가 쉽게 진행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다른 똑같. 데는 네. 다른 데도 다 법인이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물어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좋아요. 하여간 가고 싶은 나라를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태국도 간다고 하니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78구처럼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다 없어요. 돼 있나요? 사례 없어요. 미국. 아직은 이제 일본에만 일본에만 집중돼 있어요. 이제 호주를 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열고 있는데 잘 못하세요. 근데 티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티쿤도 솔직히 무섭잖아요. 티쿤도 뭐 아니 일본에서 성공했고 나가면 성공할 건 알아요. 성공할 자신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성공시키려면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티쿤이 그나마 국내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거는 지금은 많이 팔아버렸는데 이거를 직영했어요. 직영. 우리가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회사에 팔았어요. 팔았어. 왜 팔았냐면 이 회사가 우리보다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명함하고 스티커 파는 회사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자기도 일본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해주겠더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 10년을 고생해서 시장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같이 좀 쓰게 해달라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물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고. 딴 건 몰라도 당신네 나가게 하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말로는 뭐 돕고 막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계를 봤더니 진짜 우리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신네를 나가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 걸 다 팔아줄게. 당신이 다 가져라. 지금까지 수익은 우리 주고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가는 건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제품이 그 케이스나 이런 게 한글로 돼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케이스나 이런 게 일본어로 케이스를 하는 게 그 예의죠. 소비자에 대한 예의인데 정 안 되면 스티커만 붙여서도 팔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디서 사오면 스티커 붙은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철저히 현지화하는 게 사실은 장사꾼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럼 뭐 못하는 거죠. 그냥 또 해보는 거죠. 뭐 어떡해요. 근데 뭐 전략 문제 같아요. 내가 3개월은 그냥 한글로 스티커만 붙여서 해볼 거야. 그래서 난 추세를 보고 싶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건 선택 문제인데 저는 전자상거래 해본 테스트는 없더라고요. 왜냐? 딱 3개월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의욕이 안 생겨요. 할 의욕이 안 생겨요. 지금 여기서는 거의 통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2007년 10월에) 다 판 게 110만 원어치 팔았어요. 110만 원. 5명이 시작해서. 정말 암담하지 않아요? 110만 원 팔아서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 다음 달 되니까 700만 원 되더라고요. 1,400만 원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할 맛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하는 거죠. 뭐. 근데 전력을 기울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경쟁력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가격적인 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제품이 조금 비싸다. 싸다 비싸다는 건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가성비 개념이 더 중요해요. 가성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은 다층이에요. 고급품 시장이 있고요. 중가 시장이 있고 저가 시장이 있어요. 중가 시장에서 가성비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 자체로는. 원래 그 상품은 비싼 거니까. 근데 비싼 그룹 안에서 내게 가성비가 좋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거예요. 상위 10개 사이트.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은 같이 조금 조사해 드릴 거예요. 뭐 요렇게 한번 보셔요. 근데 뭐 잘 못해요. 우리도 그런 거. 또 바쁘니까 안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왜냐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일본 직원인 채용해서 우리 가격이 그 일본에서 경쟁 있는지 없는지 좀 조사해 보자. 그리고 구글 자동 번역기 쓰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 10개 사이트 조사해 보고 우리 송료 다 나왔잖아요. 송료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죠. 이거 경쟁력 있네. 한 10개 조사하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일본 안 가셔도 돼요. 그냥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지금 서비스에 보면은 반품 있잖아요. 반품. 고객이 사서 반품을 하게 되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네,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반품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로 가지고 와요. 한국으로 그래,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반품 물건은 급하지 않잖아요. 막 이제 숨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와서 돌려드려요. 어떤 어떤 물품이에요? 의류 쪽이나 패션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반품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다 보면 이제 누적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또 그 운임비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인터넷으로 파는 의류는 반품 생기는 버려도 돼요. 원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물론 모피 이런 거는 아니면. 그리고 반품 뭐 생기죠. 근데 하여간 돌려는 드려요. 배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시잖아요. 반품이 생길 때 고객이 반품 신청하면은 클릭 한 번만 누르면 사가와 택배사에서 손님한테 가서 받아서 우리 오사카로 갖다 줘요. 혹시 그러면 일주일에 안 들어오고 재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고객이 사서 그럼 오사카 사무실에서 배송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꼭 원하면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하여간 별로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많지 않더라고요. 일본의 경우. 근데 뭐 필요한 가성비가 소비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한국처럼 무료? 한국하고 똑같죠. 뭐. 한국에서도 소비자 귀책 사유일 땐 소비자 부담, 판매자 귀책 사유일 땐 판매자 부담.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일본은 어때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의류 쪽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귀책 사유가 이제 소비자한테 있을 때는 본인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경쟁이 붙어서 쿠폰을 언제든지 뭐야 무료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무작위로 시켜서 반품이 많아가지고 의류 쪽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미국 있죠.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그렇구나. 사례를 일본을 여쭤보면 일본은 뭐 한국보다는 반품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품 사례가 많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의류는 반품이 꽤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반품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해서 이거 반품된 거를 그대로 재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하셔요. 재판매에 따른 이제 뭐 포장, 수고 이런 거는 실비로 우리가 청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손해 날 건 하나도 없게 해드려요. 그런 거는. 예. 의류는 도전해 볼 만하죠. 지금 78개 중에서 의류가 한 몇 개 정도 되니까 여기서 티푼에 되게 못하죠. 의류 회사들 진짜 속상하죠. 저는 뭐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의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의류 라벨이에요. 라벨 이것도 잘해요. 의류 라벨 잘하는데 보드린 이게 의류예요. 의류. 근데 너무 영세. 여기는 너무 애시당초 너무 영세.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의류죠. 이건 큰 옷 사이즈일 거예요. 큰 옷. 큰 의류. 그다음에 루루홀릭. 이제 지금 저는 진짜 의류 사이트 성공을 돕고 싶어요. 정말. 근데 지금 여기는 진짜 아침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 여기가 성공해야 돼. 왜냐하면 한국에서 30억 팔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대표께서 굉장히 의욕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걸 진짜 성공시키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오늘 언제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요. 그래서 룰홀릭 매출 처음 발생했잖아요. 지금 일주일 한 거예요. 7만 엔 팔았어요. 7만 엔. 근데 의류 사이트 중에 아시죠? 이미 이 사이트 아세요? 디홀릭? 아시죠? 많이 제가 소개 많이 해서 한국 동대문 옷인데 일본에 1,000억 팔아요. 일본에. 그래서 이거는 한국 의류가 일본에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1,000억 팔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너무 영세하거나 마케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살아남는 거지 못 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이 루루홀릭이 성공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고, 같이 오셨나 봐요. 진짜 꼭 해서 의류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식주잖아요. 옷은 진짜 잘 팔 수 있거든요. 못 파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못 파냐고. 대개의 경우는 부업처럼 해요. 깔짝깔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지. 왜 안 팔리겠어요? 이분은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해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거예요. 이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해외 직판 쪽에서도 디홀릭 말고 이런 회사가 자꾸 생겨줘야 다른 것도 팔 수 있거든요. 어떤 여성 의류세요? 예, 여성 의류인데 이제 저 사이트 보니까 저기 이제 그 저가 쪽이에요. 예, 저희는 저가 쪽은 아니고 고가 쪽이에요. 중가. 한국에서 매출 한 얼마 정도 되셔요? 저희 죄송합니다. 자체는 그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여간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은 확실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디올릭은 어떤 옷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이냐라 그러니까 이제 뭐 중저가인지 뭐 이런 저가죠. 저가예요? 근데 어떻게 1,000억 팔아요? 이 회사는? 바다 있으니까 예? 아니 박리담에 하시면 되잖아. 그럼 똑같이. 이 집은 연간 광고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연간 광고비가 200억이에요. 퍼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 그래서 일본 여성들 중에서 지금은 한 3명 중에 2명은 알고 있는 사이트라고 해도 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저기도 아시죠? 그럼 저기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파는 분 아세요? 더재미닷컴 1,300억 팔아요. 1,300억.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재고는 전부 한국에서 있고. 팔리면 DH로 보냈는데 잘 되니까 중국에도 재고를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디홀릭은 일본에 재고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도 다 된단 말이에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게 의류가 성공해야지 다른 분들한테도 엄청난 힘을 주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인테리어 소품을 좀 일본에 맞아요. 해봤는데요. 초창기에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한 1년 반여 정도의 시간과 2, 3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2, 3억이라는 금액에 어떤 용도? 그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급여. 인건비가 인건비가 7, 80% 되죠. 그러니까 광고비는 애드프린트 시절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처럼 티콘을 이용해서 나가는 회사가 없었고 우리만 할 때 애드프린트 초창기 시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월 300만 원 광고비를 썼고요. 2008년도부터는 1,000만 원을 썼어요. 계속 늘어서 2012년 무렵에는 3천만 원대 월 3천만 원 광고비를 썼어요. 근데 광고비는 초창기에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하면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고객을 모으는 게 무조건 아끼는 돈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못해요. 뭐 말이야 저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초창기에 투입하면 되고 말하는 당신은 하셔요? 저도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티콘 흑자인데도 광고비 쓸 때 되면 또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이런 본능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본능. 그래 이론적으로는 광고비 투입하면 3개월이면은 회수가 돼. 알면 뭐 하냐고. 돈을 쓰려면 가슴이 떨려서 못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이때 했나 몰라요. 이때는 왜 했는 줄 아세요? 어차피 망해봤자 내가 더 망할 것도 없어 이러니까 확 질러버린 거지. 지금은 부자 몸조신 기간이어서 어떻게든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세로는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쓰지 않고는 이제 오히려 손해만 나는 게 비즈니스거든요. 초창기 100만 원 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트 만들거나 홍보하거나 이 제품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점주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 순수하게 1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세팅하고 또 이제 계속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뭐 관리자 페이지는 어떻게 해요?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광고는 어느 채널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세팅비. 그러면 그 어드민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트를 이제 쇼핑몰을 오픈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티쿤에서는 독립몰을 실제로 이제 만들 수 있게 어떤 계정들을 계정 열어드리는 거죠. 예, 계정.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지금 티쿤 중앙의 관리자에서 모든 사이트 쇼핑몰의 매출들이 지금 다 보이는 우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못 들어가니까 그냥 보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각자의 관리자 페이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각자의 관리자 페이지는 에드컵 볼게요. 컵 회사의 관리자 페이지는 에드컵이라고 좀 쳐. 컵 회사의 관리자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여기 들어가셔서 상품도 등록하고 주문 현황도 보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컵은 일로 들어가서 자기 고객을 관리하는 거죠. 에드컵 매출 현황표 이게. 이 정도만 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티쿤 법인 현지 법인을 이용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다 받고 실비는 다 우리가 빼요. 실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송비, 그다음에 뭐 소비세, 관세 이런 거는 여기서 우리가 미리 다 빼버리고 나머지 돈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율은 티쿤 이용료는 일단 100만 원 내는 거 말고는 저희한테 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판매된 경우에만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안 되면 우리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돈. 우리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하고 2개월을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얘기해서 100만 원 물건 팔 때까지는 8% 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200만 원어치까지는 7%, 6%, 5%, 4%, 500만 원 이상 물건을 팔 때는 3% 저희들이 청구를 해요. 왜냐하면 500만 원 물건 팔았는데도 8% 달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500만 원 이상 되는 물건을 팔 때는 싸게 팔아줘야 돼요. 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3%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매출이 7만 불, 그러니까 평균에서 대략해서 수수료가 500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3% 청구해요. 3%. 그러면 저희가 그 상품 가격을 책정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1,000만 불 미만이니까 8% 플러스 상품 금액 플러스 배송료를 하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따질 땐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퉁치셔요. 장사할 때 너무 하나하나 따져서는 가격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퉁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가 25%란 말이에요. 우리 경우는. 우리 이제 뭐 하지도 않지만 25%니까 뭐 툭툭툭툭 쳐가지고 대략 크게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전자상거래업은 하나 팔아서 얼마 남긴다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장사는 아니에요. 네. 아까 그 현지화 사이트에서 회사 소개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현지 뭐 법인 주소 그리고 회사 소개에 대한 어떤 완전한 일본 현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스스로 구성하셔요. 근데 예를 들면 11번가 운영회사 이름 아셔요? 운영회사.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 없다고요. 11번가라는 브랜드를 기억하잖아요. 카페24의 회사 이름은 뭔지 아세요? 카페24의 회사 이름은 카페24예요. 그 전 이름은 심플렉스 인터넷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G마켓 운영사 이름은 아세요? 이베이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고 로고를 살리라는 거예요. 로고, 브랜드. 제가 질문한 거는 티쿤 제품, 그러니까 티쿤이라는 쇼핑몰 커다란 지마켓 같은 오픈몰이 있는데 오픈몰이 없다니까. 그 티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 각자 독립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몰인데 일본 사람들은 티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독립몰의 명칭을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자체가 일본의 현지 법인이 있지 않는 한은 이 회사가 그 일본 현지 법인 뭐 주소라든지 뭐 아니면 대표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일본 사람 그렇죠. 기준으로 되어 그렇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 때 일본 대표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명칭을 쓸 수는 없는 대표 이름은 일본 대표를 쓰는 거예요. 나카오 유키오라는 우리 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 티푼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모든 회사의 대표들이 전부 다 나카오 유키오예요. 회사도 오사카에 있는 회사를 모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회사 홈페이지, 그 회사 소개 페이지를 전부 다그 몰에 맞춰서 다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11번가의 특징을 자기 회사 소개로 쓰는 거지 SK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패션 브랜드인 루루홀릭을 홍보하라는 뜻이에요. 밑에 주소는 뭐 똑같이 써도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위치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심하게,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주식회사 아도프린트를 갖고 패션 상품 파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도프린트잖아요. 프린트 제품 팔겠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걸 뭐하러 쓰냐는 거예요. 귀퉁이에 나오면 되고 그냥 우리는 루루홀릭이어야 된다고. 디홀릭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네, 계속 물어보셔요. 시간 많아요. 일본 현지에다가 저희가 별도의 법인을 내고 쇼핑몰도 저희가 만든다고 치면은 티푼의 물류 쪽 플랫폼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저희들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면은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그럼 어쨌든 광고도 저희가 하고 뭐 법인 현지 물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물류 회사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결국에는 그 운송비에 대한 경쟁일 것 같거든요. 운송비를 킬로그램당 600엔에 절대 못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송만 티푼을 사용해도 되는지 티쿠는 그런 경우에 운송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해주겠어요. 우리도 뭔가 남아야 되는데. 안 하려 그럴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저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일본에 법인을 내면 법인 사무실 생겨야죠. 법인 대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급여를 다 주고 뭐하러 하냐 이런 거고 수수료가 더 싸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는 일본에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만들면 나중에 프랑스, 미국, 태국 이런 데 갈 때 아주 편해져요.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티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따로 또 수수료를 받으려는데 아예 안 해요. 배송 대행은. 왜냐하면 그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00엔에 보내면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수수료를 남기기 때문에 그냥 실비로 처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물류회사보다도 우리가 싸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서 다른 분들이 비용을 아끼게 도와준 거죠. 티쿠는 계속해서. 뭐 파셔요, 근데? 저요? 네. 저는 저기 개발자인데 아 그래요? 아이템을 좀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돈만 있으면 아이템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티쿠는 많은 걸 드리는 거죠. 돈만 있으면 돈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템 나눠 드리겠다고. 왜냐? 티쿤이 정말 아까 우리 550만 원 시작했죠. 어쨌든 좀 팔았어요. 근데 티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애드사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를 지금 일본에 우리가 정말 잘 팔아요. 일본에 애드사인이란 공기 간판이 아예 없었던 시절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서 팔았어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팔았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뭐 일본은 얼마나 그 정부가 꼼꼼해요. 불이 왜 났냐?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하여간 해보니까 PSE 인증을 우리가 안 받았더라고요. 전기 상품을 팔 수 있는 허가를 안 받아놓고 우리가 팔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팔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진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팔았거든요. 근데 뭐 불 났어. 그렇다고 봐주냐고. 야 3,400개 팔았다고 그거 다 리콜해. 뭐 어떡하냐고. 우리 리콜 어디서 해. 뭐 대충 어떻게 넘겼어요. 근데 이번엔 또 공기추천기가 또 불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소프트뱅크 아세요?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에 판 게 불이 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토해내래요. 토해내야지.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타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PSE 인증 받은 걸 안 하고 딴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300개를 거기 지금 가서 그거 다 교체하고 왔어요. 교체. 근데 뭐 제조사도 돈 없대는데 그 돈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개척해서 정말 잘 팔았죠. 뭐냐 보면 에드사인 잘 팔았어요. 그래서 원래만 14억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일본에 우리가 그렇게 잘 파는데 0.01%도 못 들어간 거예요.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우리는 돈 있으면 일본 시장 넓히는 게 다른 나라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다른 나라 나가면 무조건 3, 4억 또 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태국에 팔든지 말레이시아에 파세요. 쇼핑몰 다 그대로 드릴게요. 그럼 왜 그렇게 착한 짓을 하겠어요? 우리는 8% 수수료 받으면 그거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못 나가요. 미국도 못 나가요. 일본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자, 에드 플래그 지금은 좀 이제 겨우 이제 간신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예요, 예. 그 에드 플래그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현수막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정말 잘한 거죠. 제가 언젠가는 경쟁력에서 뒤질까 봐 무서워서 중국 공장을 발굴한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제조해 드릴 테니까 미국 팔 사람 있으면 파시라고요. 우린 일본만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 에드사인하고 에드플러그는 이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야후 검색어 구글에 에어 간판이라고 치면 나오게, 상위에 나오게. 또 우리가 지금 시골에 음식 먹으러 가면은 꼭 그거 하잖아요. SNS에 올려주면은 10,000원짜리 공짜로 드려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SNS에 너 후기 써주고 그거 우리한테 주소 알려주면은 뭐 10,000원 줄게.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메일링도 하고 애드프린트 고객 30만 명한테 날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티쿤에 갈 때 사람들을 그 외부 몰보다 4.3월 위주로 지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8개가 거의 외부몰은 일본에 있는 외부몰들은 가입을 안 하고 4.3월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만 하냐고요? 아니 각각이 브랜드들이 4.3월 위주로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픈몰이나 전문몰이나 이런데 아, 입점하지 않냐고요? 야후 지금 대부분의 성과를 낸 상품들은 자기 몰, 독립몰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의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라쿠텐 이런 데 입점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이 어떤 것든 간에 이렇게 보면 4.3호를 키우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입점. 업체들은 대부분 입점하고. 간단하게 플랫폼이 만들어진 입점, 전문몰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또 자모를 키우고 이러는데 자모를 사실 그 아주 리얼하게 만들려면은 외부몰에 수수료 주는 것보다 더
더 입는 게 자물인데 일본에서는 왜 그걸 외국어를 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권장을 같이 동시하는지 야후나 이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분명 일본 내에서도 전문물이나 특수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조조 클럽 같은 데 들어가면 되죠. 의류는 들어가시면 돼요.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거예요. 선택하시라는 거고 저희들은 막는, 우리는 어차피 거기서도 수수료 받을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근데 일본에서 라펜에다가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티쿤이라든지 이거를 이용할 수 없이 자기네 회사로 해야 되는 거야. 티쿤 이름으로 해도 돼요. 근데 별로 저희 쪽에서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티쿤 수수료도 주고 라쿠텐 수수료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건데 굳이 티쿤 이용해서 광고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도안은 드려요. 근데 뭐 티쿤 수수료 내고 그거 수수료 내고 뭐 남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제 생각,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얘기잖아요. 독립점을 키우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라쿠텐이나 조조클럽이나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서 팔면 돈이 덜 들 것 같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조 클럽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아이템은 입점이 안 되는 거예요. 확정된 건 무슨 뜻이에요? 확정된 패션 아이템이 아니면 입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 아이템은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샤넬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브랜드들이 알아야 그렇구나. 잘 몰랐어요. 그렇다면 뭐 독립점 키워서 들어가야 되겠네. 독립점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들어가요. 그래요? 네. 잘 몰라요. 그럼 외국물을 그 선호하는 이유는 그 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체 광고를 때려서 우리나라 뭐 11번가처럼 이래서 트래픽이 워낙 많이 노인들을 이제 찾아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자체는 그런 어떤 근데 한국에서도 독립 패션점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민스샵, 뭐 란닝구닷컴, 패션 플러스, 스타일 난다. 전부 다 독립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 케이스 펀드까지 들어온 규모가 있는 데고 대부분의 70, 80% 이상은 독립점이 있으면 여기서 매출이 10% 20%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전문물이나 패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이 일본도 당연히 같을 거라는 생각이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뭐 굳이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민스샵이라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독립점을 내서 성공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에 걸리면서 그게 깨져 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독립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키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제가 맞다는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팔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케팅 방법론의 문제지 룰홀릭 70만 원어치 일주일 사이에 팔았잖아요. 700만 원 왜 못 파냐는 거죠. 저는 하여간 타사 입점권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 경험도 부족하고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결국 장사는 가성비 좋은 상품을 파느냐 안 파느냐에서 승부가 난다고 봐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뚜렷한 브랜딩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쉬우니까. 그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전 의류 쪽은 더 모르기도 해요.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아이템을 좀 두 가지를 생각을 네. 했는데 하나는 친환경이고 하나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제 가져가는 상품. 예를 들면요, 소비자가 핸드폰 케이스에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써서 프린트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한국에서 인쇄해서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국내에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 만들고 계세요?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일본에다가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국민적으로 바로 나가는 게 맞을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 이제 마플이라고 쳐볼래요. 마플. 마플하고 똑같아요. 예, 그 마플이죠. 마플하고 똑같아요? 마플하고 똑같은데 지금 재즈닷컴이라고 일본 재즈닷컴이 있고 국내에는 재즈닷컴이 들어왔다가 나갔거든요. 한국 마플로 쳐봐요. 그냥 한글로. 그냥 마플이라고 해요. 예. 이거죠. 네. 지금 이 회사가 티셔츠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이트 만들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마플이. 네. 아세요? 네. 모르셔야 정상인데 아직은 안 만들었고 우리하고 계약했다고.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우리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했다고. 아, 그래서 해서 지금 진행해요. 이거는 돼요. 되는데 문제는 제품 공급을 딴 데서 받아서 했을 때는 승부 내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제조까지 하는 게 이 경우는 승부를 내는 키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죠? 리얼 패브릭 원단에 그것도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하셔요. 근데 승산은 매우 높아요. 이런 경우. 특히 선진국 쪽으로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 이런 거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금액을 이제 마플 쪽은 금액을 국내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 그건 잘 몰라요. 저희가 그런 가격 정책의 일반론은 얘기해 주지만 그 운영에 개입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 사람들도 독립몰로 지금 독립몰로 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독립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죠.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맞춤 와이셔츠, 앨범 이런 것처럼 범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 다 자기 시스템을 갖고 가야 돼요. 그게 또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수제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근데 티쿤의 최대 강점은 적어도 주문 베이스 상품을, 명함 스티커 현수막은 옥션이나 G마켓에서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사러 옥션 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문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주문 상품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티쿤이 특별한 강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전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새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프로그래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만들지 않고 이 사이트 그대로 가게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투사이드 플랫폼이거든요. 하나는 제품이고 하나는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자기 디자인 판매를 하고 그 물건 무지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 형태의 플랫폼이에요. 리얼 패브릭이 딱 그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너무 좋아요. 저희 쪽 사이트가 이제 티쿤에 같이 너무 좋아요.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다는 너무 좋아요. 그런 비즈니스는 유럽, 북미 이런 선진국 쪽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하여간 런칭해서 흑자 나는 데까지 시간이 무지 걸리는 아이템이에요. 또 그게. 그래서 그 고민이 정말 되는 거죠. 적어도 한 3, 4억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정부를 붙잡아야 되지. 돈 좀 줘라. 그 3, 4억 어디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아이템 뭐 갖고 계세요? 뭐 하시죠? 저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하여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운영하시고 혹시 내가 아이템을 찾고 있어. 그런 경우는 티쿤하고 상의하셔요. 티쿤 아이템은 이미 성공한 거고 쇼핑몰 하나를 프로그래머시라 그랬죠. 쇼핑몰 하나 좀 복잡한 쇼핑몰 제작해서 안정시키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떤 쇼핑몰에 따라 다르지만 쇼핑몰을 갖고도 있어요. 그래. 쇼핑몰 지금 정도 들어가죠. 예? 1억 정도? 1억에서 1억 들으셨죠? 쇼핑몰, 웬만한 쇼핑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었어요. 와, 3, 4억 들어가셨을 거예요. 3, 4억. 그러니까 5명이 스타트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동 견적식 넣어야죠.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서 개편 안 할 리가 없어요. 만들어 놓고 한 1년 하면은 도저히 불편해서 못 써요. 그럼 처음부터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짓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9개월이 걸렸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모르니까. 현수막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9개월이 걸렸다가 2년 지나서 처음부터 다시 다 개편했어요. 이게 전자상거래업의 속성이라는 거죠. 방금 오셨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도 않을 텐데 방금 그러시는 이건 3, 4억은 들었겠다. 3, 4억으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만들고 나서 작동하질 않아요. 어떻게 게 가긴 가. 근데 또 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티콘을 이용하면 장점이 어쨌든 개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다 해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장점이라는 거고 아이템 없으면 아이템 티콘이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회원 30만 번 그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회원의 색깔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모태가 아도 프린트였어요. 아도 프린트라는 거는 이름 자체가 이미 프린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기획사가 한 50% 돼요. 기획사. 기획사 고객이 50%고 법인이 한 20, 30%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30만이라 그러지만 거의 한 300만 이상의 그 위력을 갖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은 유통업체도 많나요? 네? 법인은 유통업체가 많은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까지. 거의 우리는 그런 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프린트를 해오기 회사 상품 이제 회사가 많겠네요. 예,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발전했기 때문에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대체로 가볍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해외 직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쟁자가 없다는 것보다 좋은 게 없고요.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가격 우위를 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동 조건도 생산 조건도 세금도 다 똑같잖아요. 무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냐고요. 장시간 노동시키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 뿐이거든요. 아주 특별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생산비가 훨씬 높은 상품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PP 가공 못해요. 지금도. 종이컵 생산 안 한다고요. 그런 데는. 그 다음에 의류가 한국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는 청계천 같은 산업 집중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디자인에서부터 완제품까지 그날 2, 3일 안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일본은. 한 회사는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뭐 진짜 청계천 가면 다 해주죠. 인쇄물은 충무로 가면은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업이 집중된 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상품도 무척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빼고는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제조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무지 많고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아이템도 무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가셔라. 뭐 진짜 의류나 이렇게 뭐 주방용품, 이렇게 생활 필수품 갖고 성공하면은 정말 애국자 되시는 거예요. 정말 애국자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벌어오면은 주변에 다 나눠주시잖아요. 저거 일본에서 우리 상품만 팔아서 작년에 150억 팔았거든요. 인쇄물. 팔아와서 150억 가지고 종이 만드는 회사 좀 떼주고, 인쇄회사 떼주고, 잉크 만드는 회사도 주고, 재단 회사 뭐 다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진짜 큰 기여를 하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디홀릭이 1,300억 팔았어요. 1,300억 팔아서 한국에 아마 한 800억 정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자기 혼자 먹지 않잖아요. 원단 만드는 회사, 재단 다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큰일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회사들이 손흥민이나 미국의 야구 선수 누구예요? 류현진보다 더 큰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은 물론 국익은 올렸을지만 저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요. 근데 디홀릭 사장님은 팔아가지고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나눠준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해외 직판에서 성공하시는 것만으로도 개인도 부자 되지만 진짜 국가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상의해 주시고 또 아이템 없으면 요청하셔요. 추천은 계속 해드릴게요. 지금 티쿤이 운영하는 거 말고도 이분들도 다 분양하고 싶어 하세요. 컵도 분양하고 싶어 하세요. 제조원도 그냥 다 드릴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도 저희하고 티쿤에서 판매하는 분들로부터 물건 받아가서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놨습니다. 그 자료실 보면은 설명에 PPT 자료 있는데 최근 거 안 올렸네요. 오늘 거도 약간 고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PPT 자료 다운 받으시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